오늘은 영국 남부의 템즈 강변에 자리 잡은 유서 깊은 도시 옥스퍼드를 찾아갑니다. 옥스퍼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과 아름다운 건축물, 풍부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먼저 옥스퍼드 대학교는 도시의 심장이자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입니다. 39개의 칼리지와 5개의 연구 사설학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칼리지마다 독특한 건축 양식과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옥스퍼드는 어떻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옥스퍼드는 8세기경 색슨족이 황소의 여울이라는 뜻의 옥세나포드라고 불렀던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 덕분에 요새화된 정착지로 발전했으며 10세기경에는 중요한 국경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1066년 노르만 정복 이후에는 성이 건설되고 시장이 형성되면서 점차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가 세계적인 대학 도시로 성장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옥스퍼드는 중세시대인 12세기 말 옥스퍼드 대학교의 설립과 함께 극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12세기 말 영국의 학자들이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대거 추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리 대학에서 영국 학자들이 대거 추방된 주된 이유는 잉글랜드 국왕 헨리 2세의 왕권 강화에 맞선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베켓과의 갈등 때문입니다. 1167년 헨리 2세는 파리 대학에 영국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영국 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옥스퍼드 대학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베켓은 중세 영국의 중요한 인물로 캔터베리 대주교이자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의 성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헨리 2세의 대법관, 즉 수상직으로 임명되며 국왕의 총신이자 친구가 됩니다. 1162년 헨리 2세의 뜻에 따라 그는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됩니다. 대주교가 된 베켓은 교회의 독립성과 특권을 수호하려 했고, 이는 헨리 2세의 왕권 강화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특히 클레런던 헌장을 통해 교회의 사법권을 제한하려는 왕의 시도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 갈등으로 그는 프랑스로 망명하게 됩니다. 프랑스 망명 후에도 갈등은 계속되었지만 교황과 프랑스 국왕의 중재로 잠시 화해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1170년 헨리 2세의 분노에 자극받은 4명의 기사가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베켓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베켓의 순교는 유럽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는 곧바로 순교자로 선포되고 1173년에 성인으로 추대됩니다. 그의 묘는 중요한 순례지가 되었고 헨리 2세는 베켓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참회했습니다. 토마스 베켓의 이야기는 교회와 세속 군주 사이의 권력 갈등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은 그의 순교를 다룬 희곡 대성당의 살인을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파리 대학에서 추방된 영국 학자들이 모여들면서 옥스퍼드는 학문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미 존재했던 소규모 학교들이 통합되면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초기부터 잉글랜드 왕실과 국왕들의 지원을 받아 독립적인 학문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자체적인 법률과 행정 시스템을 갖추며 외부의 간섭 없이 학문에 집중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옥스퍼드는 런던과 비교적 가까우면서도 템즈강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물자 수송에 유리했습니다. 또한 평화로운 환경은 학문 활동에 적합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옥스퍼드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드는 학문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옥스퍼드의 명성을 드높이고 전 세계에서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칼리지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숙식과 소규모 그룹 튜터리얼을 제공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여주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문주의 학문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옥스퍼드 대학교는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와 세계적인 리더들을 배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처럼 옥스퍼드는 영국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역사적인 명소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는 해리포터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배경지로도 매우 잘 알려진 곳입니다. 두 작품 모두 옥스퍼드의 아름다운 배경에서 영감을 받았거나 직접 촬영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옥스퍼드 대학교의 여러 칼리지들이 해리포터의 호그와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영화 속 호그와트의 그레이트 홀의 영감은 바로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의 식당인 더 그레이트 홀에서 얻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계단은 호그와트 학생들이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장면, 마법사의 돌에서 학생들이 모여있는 장면, 그리고 맥고나걸 교수가 학생들을 맞이하는 장면의 촬영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 촬영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홀의 웅장함과 고풍스러운 분위기는 영화 속 연회장을 연상시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옥스퍼드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작가 루이스 캐럴은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의 수학 강사였고 앨리스의 실제 모델인 앨리스 리델은 당시 학장의 딸이었습니다. 앨리스 리델은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 내의 학장 관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레이트 홀 내부에 있는 앨리스의 창문으로 불리는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관련 인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루이스 캐럴은 종종 앨리스와 그녀의 자매들을 데리고 아이시스강에서 보트를 타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이 경험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탄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중앙도서관인 보들리안 도서관은 영국에서 대형 도서관 다음으로 큰 도서관입니다. 고딕 양식의 웅장한 건물은 물론 역사적인 서적과 공문서들을 소장하고 있어 학문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보들리안 도서관은 약 500만 권의 도서와 6만 권이 넘는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웅장한 원형 건물인 레드클리프 카메라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로 바로크 양식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현재 레드클리프 카메라는 보들리안 도서관의 열람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라틴어로 방을 뜻하는 말이며 영국 최초로 만든 이탈리안 양식의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레드클리프 카메라는 옥스퍼드 대학생들에게만 입장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카펙스 타워는 시내 중심에 위치한 타워로 옥스퍼드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세인트 메리 더 버진 대학교 교회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공식 교회로 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첨탑이 인상적입니다. 옥스퍼드의 중심가는 하이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역사적인 건물들과 함께 다양한 상점, 레스토랑, 카페 등이 즐비해 있습니다. 대학의 칼리지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학문적인 분위기와 활기찬 상업활동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 밖에도 코른마켓 스트리트와 퀸 스트리트는 주요 쇼핑거리로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코른마켓 스트리트의 끝에 불쑥 솟아나온 탑은 크라이스트 처치의 톰타워입니다. 톰타워는 크라이스트 처치 정문에 위치한 시계탑으로 16세기 고딕 양식으로 지어져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인상적입니다. 이 터월 스트리트는 하이 스트리트와 브로드 스트리트를 연결해주는 길입니다. 독특한 이름은 과거 도시 성벽에 있었던
트월링 게이트의 회전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저 앞으로 보이는 다리는 탄식의 다리로 불리는 허트퍼드 다리입니다. 허트퍼드 칼리지의 구간과 신관을 연결해주는 지붕이 있는 다리로 포토존으로도 유명합니다. 다리 아래로 지나가는 길은 뉴 칼리지 레인이라고 불리며 학생들이 시험 성적을 받고 한숨을 쉬며 건넜다는 데서 탄식의 다리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거리는 브로드 스트리트입니다. 브로드 스트리트에는 뉴 칼리지, 세인트 존스 칼리지, 허포드 칼리지 등 옥스퍼드 대학의 여러 칼리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명 서점, 도서관, 극장, 박물관 등 학문과 문화와 관련된 공간이 많아 대학로의 특징이 강한 곳입니다. 이 건물은 셀도니언 극장으로 대학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이 극장에서는 주말 저녁이면 클래식 공연이 개최되기도 합니다. 블랙웰 서점은 1879년에 문을 연 옥스퍼드에서 가장 유명하고 유서 깊은 서점 중 하나입니다. 이 서점은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학술 서적을 제공하며 성장했습니다. 특히 서점의 지하에 있는 노링턴 룸은 단일 공간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서점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서점은 학술 서적은 물론 해리포터 관련 상품, 음악, 전문적인 예술 포스터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과 상품을 취급합니다. 옥스퍼드를 떠나는 길에 순교자 기념탑을 마주했습니다. 순교자 기념탑은 16세기 가톨릭으로 회귀하려던 메리 1세에 의해 화형당한 3명의 개신교 순교자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는 자체적으로도 엄청난 고용 효과를 창출하며 대학 주변의 연구단지, 출판업, 관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의 스핀오프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는 영국인들에게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오랜 역사와 뛰어난 학문적 성과는 영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많은 영국인들이 옥스퍼드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둘러본 옥스퍼드는 세계적인 대학 도시로서의 명성뿐만이 아니라 마법과 동화 속 세상이 현실로 튀어나온 듯한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해 주었던 도시였습니다.